네. 이번에는 머신러닝의 이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이론이라고 해봤자 크게 뭐 어렵진 않고 일단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어떤 숫자를 예측한다고 했죠. 어떤 정답지가 숫자인 거, 라벨. 그 다음 이 라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피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피처들은 이 라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휴일이 있으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뭐 50% 할인하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뭐 20% 할인하면 판매량이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피처들을 우리가 모아다가 기계한테 툭 던져주고, 이거는 피처야, 이거는 라벨이야, 그러면 네가 한번 학습해봐. 그러면 이 피처를 기계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고 라벨을 정답지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래에 이런 피처만 툭 던지면은 미래에 우리가 정답을 몰라도 기계가 이런 정답을 맞춰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학습의 가장,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기계한테 학습시킬 데이터를 어떻게든 수집을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2018년도 1주차부터 2023년도 10주차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 우리가 보통 1주차부터 2주차, 3주차 이런 거예요. 1월 1, 2, 3, 4, 뭐 5, 6, 7, 8, 9, 10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1주차, 이거는 2주차. 그래서 나중에 12월까지 보면은 보통 1년이 1에서 52주차 또는 53주차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니 2018년 데이터부터 2023년도 초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피처와 정답지를 알고 있다. 뭐 아까 이야기하면은 프로모션을 언제 했을 때, 뭐 어린이날일 때 뭐 몇 개가 팔렸다,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학습을 접근할 때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는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을 했는데 과거 데이터만 열심히 수집을 한 거죠. 프로모션 정보, 그 다음에 홀리데이 정보. 근데 내가 이걸 열심히 기계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미래를 예측을 내가 기계를 통해서 하고 싶으면은 미래에도 피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예를 하나를 들면, 제가 예전 삼성 쪽에서 일을 할 때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미래 13주차에 대해서 S전자에서 13주에 대해서 프로모션 계획을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요번에 다가오는 인디펜던스 데이 때는 한 30% 할인할래. 이때는 20% 할인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홀리데이 정보, 미래에 대한 홀리데이 정보도 세팅이 돼 있어요. 수집을 다 해놓는 거죠. 데이터 이제 처리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과거에 학습을 시켜서 야 30% 할인하고 인디펜던스 데이 때 과거에 100개 팔렸다. 그럼 이거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몇 개 팔리는지 몰라도 미래에 뭐 영업사원이 30%라고 이미 세팅을 해놨고, 이때 인디펜던스 데이가 있으면 얘는 100개 팔린다라고 예측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래에는 이런 거를 세팅을 안 하고 그냥 과거에만 치중하면은 열심히 분석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자 미래 한번 예측해 봅시다 하는데 예측을 못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프로모션 전략을 세우는 팀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분석하는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제가 예전 초반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바로 머신러닝을 쓰자가 아니라 분석가가 처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문제지랑 정답지를 써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할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이런 피처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자 이것부터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분석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해서
피처 셋업이 안 된 경우에는 선작업, 데이터 준비라고 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다. 제가 이거는 S에서 회사에서 나와서 제가 교수 생활을 하다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분서 프로젝트 이제 일을 몇 개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서 뭐 VIP 쿠폰 발행에 따른 어떤 패턴을 알고 싶다. 근데 당장 문제는 이 미래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 돼. 무조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분석가나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내가 뭐가 가능하고 뭐가 불가능한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특성과 답을 과거에는 알고 있어야 되고 미래에도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 특성은 아까 알고 싶은 답에 영향을 주는 애, 정답지는 특성에 따라 반응하는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든 시스템화를 통해서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고객이랑 어떻게 보면 협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만 가지고 이제 분석가는 포커스를 해도 돼요. 왜냐면 미래에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는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면은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갈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2018년도 1주차부터 내가 수집한 2013년도 10주차까지의 데이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훈련시킬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시키는 게 이제 분석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 이건 전부 다 과거잖아요. 문제지랑 정답지, 피처, 라벨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훈련은 전부 다 시키면은 당연히 얘가 전부 다 맞추겠죠. 하지만 우리는 훈련을 한 70% 또는 80%만 시키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피처 한번 던져볼게. 얘가 약간 미래라고 가정하고 이거 한번 던졌을 때 잘 맞추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얘 한 30이었는데 이렇게 학습하고 나서 정답을 제대로 못 맞추네. 내 알고리즘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거 한번 써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과거 구간을 나누어서 기계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구간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 구간으로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불러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데이터셋을 불러왔으면은 내가 이런 피처들을 쓸 거야. 이런 피처들을 쓸 거야. 이런 거 할 때 요 yes 이런 값들이 전부 다 숫자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수로 변경해야 된다. 숫자로. 왜냐? 컴퓨터는 파이썬에서는 컴퓨터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피처 데이터들이 숫자여야 돼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이거죠. yes는 1, no는 0으로 매핑을 한 다음에 10, 10을 데이터를 던져줘야지만 얘가 학습을 하지. yes, no 이런 식으로는 학습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이제 선작업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또 해야 되는 거는 자 우리가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처랑 라벨을 따로 분리합니다. 분리. 왜냐하면 피처 라벨을 따로 기계한테 던져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테스트 데이터도 따로따로 분리해서 피처만 따로 이제 툭 던져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학습이 다 완료되면 피처만 던지고 막 예측 결과가 나오면은 나 실제 정답 이거 알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 너 얼마나 틀렸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특성과 답을 라벨을 전부 분리를 시킨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요 훈련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from scikit-learn
import 뭐 예를 들어서 A 모델. 자, A.fit.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피처 라벨. 이게 이제 코드상에서 그냥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A라고 하는 모델을 선언했다. 그럼 A.fit 훈련시켜라. 훈련 데이터에 문제지랑 정답지를 주면 끝. 이게 실제로는 내가 내가 알고리즘에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코드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끝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뭐 덧셈 뺄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은 모델을 불러오고 fit 여기다가 훈련 데이터에 문제지랑 정답지 주면 얘가 학습이 끝나요. 좀 안 보이면 A.fit 트레이닝 데이터 트레인 피처 트레인 라벨 이게 끝이에요. 뭐 더 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뭐 조금씩 모델에 따라서 다른 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이런 이제 코에피션트 하나가 빵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피처만 던지면은 결과 예측 값이 빵 하고 나와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예측할 때는 요 테스트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피처값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딱 이런 거예요. A.fit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피처랑 라벨을 던지면은 얘가 이제 어떤 그 모델 학습 결과다. 모델 리절트가 나와요. 이 모델 리절트를 가지고 모델 리절트가 이렇게 딱 나오면은 모델 리절트 점 프리딕트 해서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를 던지면은 프리딕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예측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약간 그 당연히 잘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프로세스 내가 과거 데이터를 훈련시킬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야 되는구나. 근데 각각 피처랑 라벨로 분리시킨 다음에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피처랑 라벨을 탁 던져서 이제 열심히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그 학습 덩어리가 딱 리절트로 나오면은 그 리절트에다가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만 딱 던지면 그 수만큼의 예측값이 쭉 나온다. 근데 나는 그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치를 이미 알고 있어. 그럼 그 정답과 얘가 예측한 걸 한번 비교해 봐서 정말 잘 맞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 컨셉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예측. 그러면 이제 그 예측 값이 머신러닝 예측 값하고 요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값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정확도가 몇 프로나 나오는지를 보고 내가 이 알고리즘 썼더니 정확도가 한 80%가 꾸준하게 나오네. 쓸만한데? 근데 뭐 50%가 나오네. 이거 뭐 쓸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 포인트 때랑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다 갈 거예요. 내가 데이터가 다 있으면 트레인 셋하고 테스트 셋을 분리시켜야 되는구나. 왜 분리시키느냐? 정답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 다 시키면은 기계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다 맞추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80% 정도 또는 70% 정도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보면은 이 모델이 진짜 잘 맞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리즘을 써서 어떤 그 리절트가 나오면은 그 리절트에다가 테스트 데이터의 피처만 집어넣어서 한번 예측해 보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확도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 알고리즘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게 어떤 그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번에 알아보는 거는 이게 지도 학습 부분에서
디시전 트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시전 트리는 의사결정 트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실적이다라고 보면은 어, 과거 지금 현재 37주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팔린 실적은 나왔어요. 32개. 근데 그때는 홀리데이도 없었고 프로모션을 한 거죠. 10%를 할인했다. 32개가 팔렸죠. 그다음 과거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동일한 아이템에 대해서 뭐 36주 차에는 홀리데이가 있어서 좀 더 많이 팔리고 그러면 38주 차에는 얼마나 팔릴까? 근데 결국은 이런 과거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라는 거는 홀리데이가 없었고 프로모션도 없었을 때 12개가 기존에 팔린 게 있었죠. 얘가 결국은 나오게 되는데 어떤 논리로 이 의사결정 나무 트리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기존에 있던 이 데이터들을 스무고개 하듯이 해서 데이터들을 분리시킵니다. 홀리데이에 yes or no 해가지고 기존에 31, 2, 3, 4, 6은 홀리데이가 yes이네. 여긴 no이네. 지금 현재 근데 예측하는 주차는 홀리데이가 없죠. 그럼 일로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 프로모션이 yes or no. 프로모션이 yes인 거는 37주차 있죠. 얘는 37.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없는 애는 35주차. 근데 지금 현재 38주차는 20곡에 하듯이 딱 내려가니까 35주차에 딱 매핑이 된 거죠. 그럼 여기다 12개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비슷한 패턴이 no yes가 12개, 노노가 12개가 아닌 14개도 있었다. 이 14개와 12개의 평균이 13으로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이 디시전 트리는 알고리즘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뭐 홀리데이라든가 프로모션 여부, 뭐 프로모션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디시전 트리는 정말 단순하게 저렇게 세팅을 한다. 대신 이제 내가 이런 스무고개를 할 때 첫 번째에 어떤 질문을 뭘로 할 것이냐. 이게 결국 이제 트리가 조금씩 다 바뀌겠죠. 내가 홀리데이를 처음에 둘 것이냐, 프로모션을 처음에 둘 것이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해주자면은 뭐 엔트로피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뭐 로그 방정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피처들이 있어요. 내가 성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정답지가 성별인데 군대에 다녀왔는지 여부, 그 다음에 출근 수단을 자차로 왔는지 여부 이런 걸 이제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군대 여부를 20곡에 yes or no로 먼저 둘 것인지 아니면 출근 수단을 먼저 yes or no 20곡에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군대 여부를 그 yes or no로 둘지는 실제 얘가 이 안에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어떤 질문을 해야지만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조금 쉽게 그냥 생각하면은 처음에 나오는 질문은 내가 여기에 있는 뭐 교육생들한테 남자 여자인지 알고 싶은데 자 군대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까?가 남자 여자를 확실하게 딱 구분을 하는 건지 오늘 여기 학교 올 때 출근 수단을 자차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하철 같은 거 탔습니까요? 뭐 어떤 걸 물어보는 게 가장 잘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남자, 여자. 왜냐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선 남성분들이 많으니까 남성으로 확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도 여성으로 그러니까 같은 특성끼리 모아주는 어떤 포인트인 거죠. 왜냐면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불안정성이 높으면은 엔트로피가 높아요. 근데 이 엔트로피를 떨어뜨려 주려면은 잘 특성이 분리가 된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어떠면 어떻게 내가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지만 비슷한 속성끼리 잘 분류가 되는지가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드를 개발할 때 이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또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실제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모델을 한번 보면은 디시전 트리 이야기했듯이 모델을 막 실제로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트리, 디시전 트리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그다음 모델.fit 하면 훈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모델들을 저랑 같이 다음 파트에서는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할 내용인데,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지역 정보랑 상품군, 상품. 그러니까 뭐 서울은행에 어떤 상품군이 있어요. 서울은행에 뭐 대출 상품이 있고, 그다음 직불카드 상품이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거예요. 예금, 뭐 적금,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안에는 또 프로덕트, 하이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 뭐 신용카드냐 아니면 체크카드냐. 그다음 아이템은 신용카드 안에 뭐 우리 V 카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거예요. 실제 이제 아이템들. 그게 이제 몇 주 차에 몇 년도 몇 주 차에 몇 개가 팔렸다. 그 다음에 이게 팔렸을 때 홀리데이가 있었느냐. 근데 홀리데이의 카테고리가 뭐 정말 작은 홀리데이였느냐 아니면은 큰 홀리데이였느냐. 이게 1이면은 큰 홀리데이, 4면 작은 홀리데이. 약간 이런 이제 패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몇 프로의 할인을 적용을 했느냐. 약간 이런 컨셉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이 대휴일, 4는 소규모 휴일.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대규모 휴일이고, 뭐 약간 좀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비해서는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소규모 휴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컬럼에 대해서 각각의 타입을 정의하고 뭐 지역 정보, 상품군 정보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돼 있다. 예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번 파트에서는 어떤 걸 좀 봤냐면은 이제 이론적인 지식을 좀 가져갔죠. 이제 머신러닝의 이론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스텝 바이 스텝을 알아야 돼요. 스텝 1, 과거, 미래. 근데 과거는 뭐가 중요하다? 과거는 피처, 그 다음에 라벨을 다 수집해야 한다. 미래는 피처를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었죠. 두 번째 스텝. 왜냐면 미래에 내가 어떤 50% 할인할 거야. 근데 50% 할인할 거에 대한 미래 정보가 없으면은 열심히 기계한테 학습을 해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피처를 시스템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아까 첫 번째 스텝이었고, 두 번째는 과거를 훈련,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한다. 왜냐면 내가 이미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기계한테 학습을 전부 다 시켜버리면은 뭐 이미 정답을 아는 걸 다 학습시켰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7대3 또는 8대2로 훈련을 시키고 나머지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스텝 3, 각 훈련 테스트 데이터를 피처, 라벨로 분리한다. 문제지랑 정답지를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라 따로 분리를 해서 던져줘야 돼요.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려면. 이거는 문제지야. 이건 정답지야. 그 다음 테스트 데이터로 아, 열심히 너 학습했으면은 내가 테스트 데이터에 문제지 한번 던져볼게. 피처를. 그러면 네가 한번 풀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텝 4는 이제 훈련,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텝 5에서는 결과 검증을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를 머신러닝에서는 쭉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 알고리즘은 이제 실제 간단하게 이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트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0곡에 하고 실제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이제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약간 이거예요. 과거의 거울처럼 미래를 예측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미래도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장점으로 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과거의 거울이지만 단점으로 치면은 그 오버피팅이라고 해서 과적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이제 새로운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과거 카피 앤 페이스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 설명력이 엄청 강해요. 장점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에 막 고객들이 뭐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을 때 이렇게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요번 머신러닝 할 때는 뭐 이 디션 트리도 다 그려서 설명하는 방법도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번 파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 좀 어느 정도 네,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